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요즘 경제가 오랫동안 불황이죠. 그러면서도 워낙 물자가 흔하고 풍족해서 그런지 나이 좀 먹었다는 사람이 자꾸 어려웠던 시절 얘기를 하면 젊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또 구닥다리 시절 얘기한다고. 그런데 우리 방송은 그런 얘기 좀 해도 되는 방송이라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전에요. 그러니까 광복이 되던 해 최신 공무원들이죠. 한 우편국에서는 매일 10명 내지 20명이 결근을 했다고 합니다. 시골로 쌀을 가지러 간 거죠. 그러니 일반 시민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바로 그런 시민들은 시청이나 군청 주변에서 쌀을 달라고 매일같이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목격한 한 러시아인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죠. 실업자들의 배고픈 행진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뭘까요? 한강이 결빙되면 쌀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심산으로 양곡을 산더미같이 매점하여 두었던 마포 경강물산회사에서 8,000석을 적발한 서울지방법원 김영천 검사 등의 검사대는 또다시 지난 8일 새벽 마포 서원의 후원을 얻어 마포강 연안에 쌀을 가득 쌓아두고 소두 한 말에 100원이 넘기를 기다리고 있던 이화 정미소 외 쌀창고를 급습하여 또다시 22,000석이나 압수하였다. 1945년 12월 11일 동아일보의 기사다. 묵은 쌀은 대부분이 바닥나 곳곳에서 배급이 중단됐고 햅쌀은 농촌에서 제대로 반입되지 않았던 시기에 매점 매석이 전국적으로 성행했다. 이런 일이 있기 2달 전쯤, 그러니까 본격적인 가을 수확을 앞두고 군정청에서는 농상국장 마틴과 참모들의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다. 왜 이렇게 쌀 수확량이 지지부진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측이 빗나간 거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양곡연단 등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오히려 당초 예상을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2,100만 섬이 남한에서 수확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이요? 예, 국장님. 지금은 햅쌀이 나오는 시기라서 그렇지 좀 있으면 시장 상황이 정상 궤도로 올라갈 것입니다. 다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 즉 농민들이 쌀을 잘 내놓지 않는 풍토는 약간의 개선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개선 대책? 예, 사령관 각하. 군정관들을 지방에 내려보내서 현지 실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송 문제를 해결하고 현지에서 농민들을 독려해서 쌀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해야죠. 그런데 가격이 좀... 가격? 그거야 금년에 처음 나오는 햅쌀이니 다소 가격이 비싸게 책정되는 건 당연하지 않소. 우리 군정청이 최저 가격 제도를 만든 것도 농민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요. 쌀값이 좀 비싸더라도 매입하시오. 그런데 배급 가격에 대한 조정이... 배급은 최저 가격으로 합시다. 그래야 양곡 수급에 차질이 없지. 머지않아 본격적인 쌀 수확이 시작되고 농촌에서 쌀이 올라오면 쌀값은 자유시장을 통해서 저절로 내려갈 거예요. 미국 시장 자유화 시도는 당시 어려운 수급 상황 때문에 곧 배급제로 환원되지만 의의는 있었다. 우리나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도입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쌀을 통해서 나온 조치였던 것이다. 미 군정청은 10월에 법을 공포해서 폭리를 취하는 필수품을 매점 매석하거나 과도한 가격의 판매 행위를 금지시켰다. 그리고 11월쯤에는 쌀의 최고 소매 가격을 고시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경제는 자유화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듬해로 넘어가면서 인플레이션과 소비 인구의 급증, 그리고 정미소를 비롯한 미국상의 매점 매석으로 쌀값은 다시 폭등했고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진다. 돌아보면 광복 직후 쌀 정책은 미군정 당국의 어설픈 행정과 경제 이론에 치우친 정책이 불러온 자충수였던 셈이다. 한편 그 즈음 김철호의 경성전공에서는
사무실에 계셨군요, 장인어른. 장인어른? 이봐, 이사. 자네가 내 맞싸움이네만 내가 자네들어 이사라고 부르면 눈치껏 내한테도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좋지 않겠나? 예. 버릇이 드나서요. 그 버릇이라고 하는 건 습관이다. 습관은 고치면 돼. 그렇게 처신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노? 예, 사장님. 앞으로 사업도 쭉쭉 키워야 하는데 처신 잘하거라. 예, 장인어른. 아니, 사장님. 그런데 절 부르신 건... 자, 얘 좀 봐라. 아니, 이건... 그래, 자전거 완성품이다. 잘 좀 보게, 만들 수 있는지. 이야, 사장님, 근사한데요? 이 설계는 누가 만든 겁니까? 비밀이야, 비밀. 그건 나중에 자세히 말할 테니까 우선 자세하게 좀 봐둬. 만들 수 있겠노? 글쎄요. 글쎄요가 뭐야? 정확하게 말해. 다른 건 모르지만 림하고 이 스포크가... 림은 자전거 바퀴에서 둥근 금속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스포크는 바퀴를 지지해주는 강한 철사들, 속칭 살을 뜻한다. 어쨌든 이 정도 설계도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 참 아쉽구만. 오래전에 내가 일본에 있을 때 와다라는 기술자가 림하고 스포크 방면에선 전문가였는데. 예. 사장님께서 예전에도 말씀하셨죠. 기억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 사람이 만든 림하고 스포크 설계도를 내가 고국으로 돌아올 때 잃어버렸어. 아니, 그건 어떻게... 밀선을 타고 쇼네탄 건너다가 풍랑을 만났잖아. 그때 유실된 거지. 그것만 가져왔어도. 사장님, 자전거 생산하시게요? 해야지. 내가 언제까지 부속품이나 만드는 납품업자를 할 것 같은가? 그런데 사장님, 자전거를 만들려면 제일 중요한 림하고 스포크 만드는 전문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형편으로서... 그만. 내가 언젠가 상무이하고 명호, 연호한테도 말했어. 이제 우리나라도 독립이 됐고 앞으로 우리 정부도 들어설 기다. 그런 말이지 언제까지나 자전거 부속품만 생산할 수는 없는 기라. 그렇긴 합니다. 제 얘긴 다만... 들어봐. 번쩍번쩍하는 자전거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말이야.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기다. 또 외국에 수출도 하고. 두고 봐라.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네가 들으면 어째 생각할지 모르지만도 내 평생에 자동차, 그 자동차 한번 만들고 싶다. 한편으론 좀 우습죠. 자전거도 못 만들면서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하니까요. 당시 경성전공의 김철호 사장이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게 그의 최종 목표였던 건 분명합니다. 이미 1946년 가을에 말이죠. 행요, 정말입니까? 일본에 가신다는데. 그 말은 어디서 들었노? 정말 가는 geb니까? 안 가는 geb니까? 간다. 행요, 지금 일본은 적국입니다. 국교도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내가 일본에 갈 때도 해방되고 돌아올 때도 국교 수립은 안 됐었다. 그때하고 지금은 달라요. 뭐가 달라? 그때하고 똑같이 가면 돼. 가서 와다라는 기술자를 데려와야겠어. 행요, 생각 좀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일본 사람들은
일본으로 못 들어가가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좋은 기술로 밥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뭐 한다고 얘 오겠습니까? 데려와야 돼. 안 그러고는 우리 회사는 자전거 완제품 못 만든다. 이미 김철호는 자전거 완제품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누가 말린다고 말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하긴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사람이 자전거 만드는데 미적거리고 싶진 않았을 것이다. 아무튼 아이고, 아버지. 명호야, 연호야. 아이고, 난 오사카로 가야 한다. 와다를 만나야 돼. 와다, 기다리라. 삼화 제작소, 삼화 전공, 스이다 철물. 하하, 모두가 내 손으로 만든 공장들인데 뼈만 남았구나, 모두가. 이게 누구십니까? 아사쿠라상! 아니, 이게 누구야? 우리 육공장을 운영하던 스키모토 상아니요? 맞아요, 맞아. 아이고. 당신은 조선에 안 들어갔었습니까? 들어갔다가 온 거요. 갔다가 밀항으로 다시 왔어. 밀항으로요? 스키모토상, 날 좀 도와줘요. 혹시 와다상 본 적 있어? 와다상, 전혀 모릅니다. 알아볼 순 있어요. 스가노 씨라고 기술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와다상의 거처를 알지도 몰라요. 스키모토상, 부탁드립니다. 난 빠른 시간 내에 와다상을 봐야 합니다. 반드시요. 알겠어. 잘 도착하셨는지 모르겠네. 무사히 도착하셔서 벌써 와다상을 만나셨을 겁니다. 아니야. 요즘에는 밀항하다 걸리면 큰 사건이야. 왜 그렇게까지 가시려고? 그런데 이 이사, 예, 정말 그 와다상만 들어오면 자전거는 만들 수 있는 거야? 나머진 못 만들 게 없으니까요. 나머진 문제가 없다는 거야? 림하고 스포크 빼고는? 그렇다니까요. 사장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가 부속품만 만들고 있다면 억울하죠. 언젠가는 집집마다 자전거 한 대씩을 살 텐데 그렇게 되면 누가 시장을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큰 부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야 그렇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를 텐데 돈이 있어야 자전거를 사지. 실제로 그랬다. 당시 자전거 한 대를 사려면 쌀 서너 가마니는 줘야 했으니까. 그런 자전거가 전 국민의 가정까지 들어간다는 건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고 보는 게 맞았을 것이다. 그러나 김철호의 판단은 달랐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관문이 일본에 있는 와다를 데려오는 일이었다. 좋습니다. 와다상, 그게 정말입니까? 이틀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림과 스포크 설계도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사장님을 도와드려야죠. 오사카에 계실 때 제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와다상, 설계도도 설계도지만 같이 가십시다. 어딜 말입니까? 조선으로.
림과 스포크 설계도만 손에 넣으려고 밀성까지 탄 게 아닙니다. 같이 가입시다.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밀항선을 타고 일본으로 들어간 것도 대단하고 와다를 한국으로 데려오겠다는 의지도 대단했죠. 그런데 의지는 의지고 결국 와다는 어떻게 했을까요?